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겁한 나라. 비겁한 거로 치면 세계에서 1등이 대한민국. 또 하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겁하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경, 표현은 국경은 아니지만, 접경한 나라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핵 개발을 해야 돼요.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핵을 가진 군대와 핵을 갖지 않는 군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엄청 가진 사람과 발 가진 사람이 살 수가 있네요. 반드시 핵 개발을 해야 돼요.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1945년에 핵무기를 갖게 되니까 소련도 1949년에 핵무기를 갖게 되고 소련이 갖게 되니까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갖게 되고 또 중국까지도 핵무기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는 인도도 핵개발을 하고 인도가 핵개발하니까 인도하고 사이가 나쁜 파키스탄도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6년에 2009년에 부산에 김정일과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대통령도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국방장관도 어느 합참의장도 어떤 참모총장도 우리도 핵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적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도 핵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핵개발하자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핵개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핵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군인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왜 대한민국에는 핵개발하자는 얘기가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여기 답할 수 있습니까? 비겁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 왜 기술이 없어요? 우리 원자력 기술 대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21개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기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일본보다 뛰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기술은 원자 폭탄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한 과학자의 이야기는 2년 안에 원자 폭탄을 100개를 만든다. 100개.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를 만드는데 더구나 북한처럼 촌스럽게 핵실험할 필요 없이 슈퍼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잘 터지는 핵폭탄 100개를 만들 자신입니다. 그만한,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만들고 나서 박수 쳐야 됩니다. 이런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실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안 만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안 하면. 온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많습니다. 우리. 돈은 많아요. 핵무기 만드는데, 뭐 하나 만드는데, 뭐 몇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기술 다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국민이 비겁했습니다. 국민이 비겁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면 조금 억울해요. 누가 비겁해서 못 만드느냐? 대통령이 비겁해서, 국회의원들이 비겁해서, 국방을 맡은 사람들이 비겁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비겁하냐? 왜 못 만드느냐? 또 물으면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미국이 알았어요. 그렇지. 한미동맹이 있다. 핵 우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즉, 미국이 우리 대신에 핵을 가지고 북한을 제어해준다. 일단 유사시에 핵을 쓸 수 있다.
요 약속이 있어요. 요게 핵우산이라고 해요. 핵우산. 요걸 믿고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곧 배치를 합니다. 핵미사일 배치하려면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미사일에 붙이려면 500kg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언제 배치할 거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핵미사일을 휴전선 뒤에다가 딱 배치를 해놓는다. 그때부터 남북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미사일을 어디에 겨냥하느냐? 서울에 겨냥하고 울진, 고리, 영광, 월성, 바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를 딱 겨냥해놓고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다, 공갈을 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천안함 사건 같은 걸 일으켜놓고 만약 관계가지만 해봐라. 우리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공갈을 친다 이거예요. 공갈이 아니라 실전을 벌린다. 실전을 어떻게 하냐? 기습한다. 아무래도 기습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서울을 포위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핵미사일 갖고 있는 거 잘 알지 않느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즉,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우리 휴전하자. 만약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딱 최후 통첩을 할 때 포위된 서울 시민들이 그래, 미사일 한번 써봐라. 우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까지 싸우겠다. 결사항전을 결심하겠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한의 친북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뭐 이렇게 싸울 필요 있느냐? 또 현 위치 휴전한다고 하니까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겠느냐?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포위된 상태에서 현 위치 휴전하자 하면은 휴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날아가는 거죠.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느냐?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미국 의회에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미국 의회가 결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해요. 그때 가봐야 해요. 그때 미국 의회가 어떤 고려를 할 것이냐. 우리가 평양을 핵으로 때려버리면 북한이 남은 핵미사일 가지고 로스앤젤레스를 때릴 것이다. 뉴욕을 때릴 것이다. 그러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뉴욕을 포기하겠느냐? 포기하겠습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그렇게 해도 이긴다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핵폭탄 받겠다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우산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 믿을 수 없어요. 왜냐? 핵우산 이미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육자회담이 2003년부터 원래 8년째 열리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이 회의를 해가지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짓 약속도 받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이 기간에 뭐가 있나? 핵 포기는 그냥 핵실험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육자회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우산이 폐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 우리가 국가라면 우리가 협회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대한민국의 동창회라든지 계모임이든지 무슨 협회 같으면 이런 얘기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라면 국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NPT를 탈퇴하는 겁니다. 육자회담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북한의 핵을 배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 국제사회가 막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도권을 우리한테 딱 넘어가요.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올해 들어와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기적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됐어요. 70%.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외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연평도를 당해보니까 아, 이 핵에는 핵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자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여론이 70%로 나왔고 정치인 중에도 몇 사람들이 이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산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총선 대선 때 나는 자위적 핵무장 찬성이다라고 공약을 걸고 나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김정일과의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를 바꿔야 된다. 결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단체가 바로 저는 베트남 참전 유공협회라고